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일이 28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26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자, 투표용지가 인쇄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지금 출마한 후보들의 이름이 쭉 기호순으로 적힌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그 전에 단일화를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이 빠지게 되는 것이고, 뭐 그건 결국 안철수 후보가 이제 출마를 포기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내일 저녁까지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투표용지에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만약에 단일화 협상이 이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이제 투표소 앞에 누구누구 안철수 후보는 뭐 개인 무슨 사정으로 후보를 사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투표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디데이 뭐 이런 게 이제 1차적으로는 내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단일화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알다시피 어저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이 조사는 22, 23, 24 이렇게 사흘 동안 조사한 건데,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 후보가 37.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가 올라갔고 윤석열 후보는 4%포인트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8% 정도가 출렁였다, 뭐 이런 건데, 그 결과를 보면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1%포인트라는 것은 결국은 이건 뭐 명확하게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우열을 가르기가 어려운 거다, 초박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고요. 물론 뭐 여론조사가 뭐 100%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려도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왜 역전 현상이 발생했을까? 뭐 저는 첫 번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결렬됐다고 선언을 하면서 소위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 것, 그리고 당선 가능성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나눠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어느 정도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저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정도가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일주일 전 정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는 비교적 느긋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여론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코 느긋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뭔가를 매듭짓거나 아니면 분명하게 하고 선거전에 임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채널이 굉장히 여러 개고, 그거는 또 어찌 보면 두 후보가 전권을 부여하지 않은 가운데 자기네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뭐 국민의당 사이에 또 말싸움 뭐 이런 거, 또 폭로전 뭐 이런 것으로까지 영향을 미쳤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지지율에 어느 정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마이너스 현상을 가져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엊그제 정도부터는 윤석열 후보의 그 권영세 선대본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24일이죠. 어제 그저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해온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공개적으로 입단속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권영세 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신중한 어휘를 구사하는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권영세 본부장이 대표를 포함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좀 당내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하는 메시지를
권영세 본부장을 통해서 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주변에다가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취지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권영세 본부장한테 전달이 돼서 권영세 본부장이 당대표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고, 이걸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가 아니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24일 날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안철수 대표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받질 않아서 윤석열 후보가 문자 메시지만 남겼다. 여기까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TV토론이 있었죠. 이 TV토론에서 이 단일화 문제가 나왔는데 심상정 후보가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양당의 단일화가 열려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심상정 후보가 더 추진될 가능성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해도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이어서 안철수 후보가 자, 윤석열 후보에게 경선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 생각이 없으면 이미 다 끝난 일이다. 분명히 정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는 끝났다고 믿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아니라고 믿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이 또 마침 안철수 후보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생일을 계기로 해서 두 사람이 정말 막판 단판, 초읽기 단판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래서 제가 오늘 두 후보의 유세 일정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일 안 하면, 오늘 내일 결판을 안 내면 28일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단일화의 효과가 반감이 될 수 있다. 이미 재외국민은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투표용지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서는 오늘 내일 초읽기, 안철수 후보로서는 오늘 내일 어찌 보면 다소 좀 버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일종의 알박기죠. 알박기 해놓고서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듯한 양태를 보일 것이다. 오히려 몸단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일정을 한번 살펴봤더니 윤석열 후보는 오늘 인천에서 시작해서 쭉 인천 돌고 서울 구로로 해서 쭉 돌고 은평구에서 유세를 마칩니다. 마지막 유세가 6시, 오후 6시 30분에 잡혀 있더군요. 그래서 유세하면 한 30분 정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대략 한 7시 정도면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은평구에서.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 오늘 어디에서 유세를 하는가 봤더니 안철수 후보도 서울 지역을 유세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해서 광장시장, 종로구의 광장시장을 가고요. 그 다음에 강남역으로 가는데 강남역에서 6시 30분에 유세가 잡혀 있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도 보면 7시 좀 넘어서 대략 이제 서울에서 이 유세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7시쯤 넘으면 두 사람 다 이제 시간 여유는 생긴다.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취재를 제가 해보니까 사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취재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일정을 이렇게 두 사람의 일정을 봤더니 두 사람이 오늘 7시 이후에는 시간 여유가 있다. 또 마침 서울 유세다. 이런 점이 이제 공통점이라 혹시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리턴 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오늘을 만약 그냥 넘겼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내일 하루밖에 없는 셈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그러니까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안철수 후보의 철학 중에서 어떤 거를 과연 윤석열 후보가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약속은 들어주기 매우 간단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그것만 원할 것인가? 내지는 여론조사 경선? 그건 이제 여론조사 경선을 윤석열 후보가 받을 것인가? 만약에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론조사 경선을 받는다고 한다면 투표용지 인쇄 때까지는 그게 결론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뭐 그거는 뭐 계속될 수는 있겠죠. 뭐 역선택이 있을 것이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선택이 제가 보기엔 역선택이 전체적인 결과를 뒤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단판으로 이루어진다면 안철수 후보의 그 미래 비전과 철학 같은 걸 구현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약속이나 장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DJP식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뭐 총리 플러스 장관 일부 뭐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거는 결국 윤석열 후보가 어디까지 안철수 후보한테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제가 윤석열 후보 주변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런 자세는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 가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는 90%쯤은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0%가 남아있는 거죠. 10%의 가능성. 그런데 최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 10%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이제 몸이 달았죠. 그러니까 좀 커진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90%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그 90%에서 조금 하향 조정을 해야 되겠다. 뭐 어차피 정치라는 건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90%에서 보다 그 단일화 무산의 가능성이 그거보다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단일화의 가능성이 종전 한 2, 3일 전 하고 지금하고 조금 더 높아졌다. 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고 뭔가 안철수 후보의 단판에 나서기는 뭐 분명하게 지금 나선다고 확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4일 날 통화를 시도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으나 뭐 어제 안철수 후보가 뭐 리턴콜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유세 일정 끝나고서 그럼 한번 봅시다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서 일정을 이렇게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제가 윤석열 후보 주변의 분위기를 점검을 해본 결과는 어제 그저께 그 이전 상황과 어제 그저께 이후의 상황이 좀 달라졌고, 특히 윤석열 후보의 태도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렇게 지금 막판 단판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해드리고요. 이거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지금도 어떤 형식으로서의 물밑 접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단판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물밑 접촉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뤄야 사실 단판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으로 볼 때 그거와 더불어서 오늘 내일 진짜 이제 단판 가능성 저는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물론 단판을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죠 꼭. 그러나 단판을 했을 경우 어차피 두 사람이 다 정권 교체가 목표라면 의기투합할 가능성도 제법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사람 간의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 이 부분에 관한 어찌 보면 거의 막판 점검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제가 취재를 좀 해보고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아마 기다려서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그 결론이 뭐 야권 지지자들한테 긍정적인 신호가 될지 아닐지는 뭐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게 제가 취재한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